코비드-19으로 인한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서 동양인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과 멸시행위, 증오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양인을 상대로 묻지마시게 폭행을 자행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너희 아시안들로 인해 저희 나라에 코로나가 퍼져서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경제도 무너지고 다 망가졌다. 너희 나라로 꺼져버리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까지 합니다. 동양인들이 불결하고 더러운 인종들이라 코로나를 전파시켰다는 그야말로 어처구니도 없고 인간 존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개념조차 탑재가 안 된 부류의 인간들이 서구 사회에 의외로 적지 않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한때 얼마나 더럽고 위생관념이 없었는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1년간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 및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3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주 샬럿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20대 남성이 쇠막대기를 들고 들어와 이 빌어먹을 중국인들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욕하고 냉장고와 선반 등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 3월 16일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사회의 아시안 증오범죄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인 21세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롱은 애틀랜타 인근의 아시안 마사지숍과 스파 3곳을 습격해 총격을 퍼부었는데 이때 8명의 사망자 중 6명이 아시안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20년 4월에는 독일에서 한인 유학생 부부가 베를린 시내 전철에서 현지 청년들에게 코로나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모욕과 폭행을 당해 현지 경찰에게 신고를 했음에도 출동한 경찰들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기는커녕 작은 나라에서 왔으니 참으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일관해 현지 한인 교포사회가 분노에 들끓었던 일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보다 본격화되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까지 나서서 이를 중국 바이러스 쿵플루라고 부를 때부터 2021년 현재 미국은 물론 상당수 서구 국가들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시안 증오범죄는 예견되었습니다. 최근 이들이 동양인들에게 인종차별적 행위, 폭력행위를 하는 구실에는 항상 코로나를 문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양인 본인들은 코로나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그 어떤 전염병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정도로 위생관념이 철저할까요? 북미,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등 서양 문화권 국가에 살아보신 분들이시라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공감을 하실 듯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서양인들의 위생관념은 대체적으로 수준 이하여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들이 신발을 벗지 않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모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한 작가는 자신이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갔던 나라에서의 경험담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청소를 마친 그의 집에 볼일을 보러 온 현지 서양인이 자신의 아이가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는데 신발을 신은 채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닐 때는 정말 망연자실하곤 했다는 일화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후 방문객들에게 꼭 신발을 벗어달라고 부탁했지만 현지 서양인들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곤 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마땅해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니 얼마나 야속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신발 문화의 차이는 영역 구분이라는 차이점에서 더 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더럽고 깨끗한 영역의 구분이 명확한 반면 서양인들에게는 그 구분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 영역의 구분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수평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외부와 내부, 그리고 내부에서도 현관, 거실, 베란다, 화장실 등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신발을 벗든지 또는 그 영역의 용도에 맞게 다른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서양인들의 집에는 신발을 벗는 영역으로 바닥의 높낮이로 실내 주거 공간과 구분된 현관이 없어서 실내 아무데나 신발을 벗어놓든지 혹은 신발을 신은 상태로 소파에 앉거나 심지어는 침대 속으로도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낭만과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파리의 비위생적인 실태와 관련하여 프랑스인들이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을 잘 안 씻는다는 내용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월 말 르 파리지앵이 프랑스 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였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후 손을 씻는다는 프랑스인들은 37%에 불과하였으며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 후 손을 씻는다는 비율도 71%에 그쳤습니다.
프랑스의 한 언론인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불결하다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는 여전히 몸에 배어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프랑스의 개똥 문제부터 쓰레기 문제, 쥐떼 문제까지 결국 시민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프랑스와 유럽의 모태가 되는 중세시대는 그야말로 무지와 어리석음이 지배한 암흑시대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그 천년간 유럽은 패스트 등 온갖 전염병 등이 창궐하여 유럽 인구의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프랑스와 유럽에는 화장실이 없었다는 것과 사람들이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족들과 왕까지도 말입니다. 프랑스를 여행하게 되면 베르사유 궁전은 인기 추천 코스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함에 압도당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베르사유 궁 안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처럼 궁에서도 배설물 용기를 실내에 두고 사용하였고 용기가 차면 정원에 내다 버렸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원래 화장실이라고 해서 따로 방이 없었고 루이 14세 시대에는 274개의 의자식 변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전에는 상시 4,0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으므로 274개는 너무 적어 근처에 변기가 없을 때 신하들은 복도와 방구석, 정원의 나무에서 볼일을 받고 귀부인들의 우산처럼 펼쳐진 스커트는 이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결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라믹 휴대용 변기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내용물은 정원에 그냥 버렸고 궁전의 변기에 배설물도 정원에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은 안뜰 또는 통로, 복도 등 분뇨로 가득하여 엄청난 악취가 풍겨졌다고 합니다. 당시 간혹 부유한 사람들은 실내 화장실이 있었는데 집 외벽 돌출된 작은 공간을 구멍이 뚫린 공중 화장실로 만드는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봐야 배설물은 그대로 떨어져 집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처럼 당시 시민들의 배설물 처리는 모아둔 용기 안에 오물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까지 유럽에는 화장실이 없었으며 실제 19세기 중반까지 유럽 도시들은 오물과 쓰레기가 번복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비위생적이고 열악했던 유럽 환경을 잘 보여준 영화가 그 유명한 향수입니다. 영화에는 오물과 악취가 가득한 시장 바닥에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청결은 그 당시 유럽인들에게 거리가 먼 개념이었습니다. 중세 영국의 캠브리지의 경우 오물은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3주마다 시청 소속 직원이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룰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밤새 요강에 볼일을 보고서 아침이 되면 각자 요강을 들고 나와 커다란 통 안에 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오물을 모아 놓으면 하녀가 밤 10시쯤 대소변이 그득한 커다란 통을 끌고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고 물이다 조심해 라고 크게 외친 후 창밖으로 똥오줌을 와장창 쏟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분뇨를 길가나 하천에 그냥 내다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버리는 배설물 때문에 거리가 검게 빛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은 거리를 지날 때마다 치마를 걷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입니다. 갑옷은 숱한 전쟁이 발생했던 고대 및 중세 유럽 시대의 필수 전투복이자 보호구입니다. 그렇다면 갑옷을 입은 이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갑옷을 입은 채로 그냥 쏴버렸던 것입니다.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르고 대변도 마찬가지로 갑옷을 입은 채로 그 속에다 쏴버렸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기사에게선 땀으로 범벅이 되어 끔찍한 냄새를 풍겼는데 갑옷을 벗기면 속이 온통 대소변으로 범벅이 돼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의 악취가 났던 것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기사들은 그들 뒤를 따라다니는 시종에게 갑옷의 배설물을 닦게 하고 그 시종들은 사람의 오줌에 모래와 식초를 섞어 만든 원시적인 비누로 기사들의 갑옷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분뇨를 비료로 재활용한 동아시아의 풍경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유럽인들이 분뇨의 분리 처리를 추진한 것은 분뇨로 인한 식수오염이 콜레라 유행으로 연결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19세기 중반부터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배설물을 분뇨로 활용한 뒷간이라는 공간이 존재해 왔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라는 나라가 막 생겨난 486년경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서로 장을 겨루던 시기로 백제 유족의 화장실은 배수로를 통한 정화조 구조가 발견되는 등 당시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존재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중세 유럽 사회 전반에 걸친 비위생적인 환경은 패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이힐. 이 하이힐이 중세 유럽에서 그 당시 길거리의 분뇨를 밟지 않기 위해 생겨났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죠. 중세 시대의 프랑스인들은 머리 조심하세요 라고 외친 뒤 대문이나 창문을 통해 쓰레기와 배설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던졌기 때문에 길 가던 사람들이 분뇨와 오물로 날벼락을 맞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밤 산책을 나섰던 프랑스 국왕 루이 11세도 누군가가 던진 요강물에 머리를 맞기도 했을 정도로 당시 거리 풍경이 얼마나 더러웠을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하이힐이 생겨난 유래는 결코 미적인 이유에서가 아닌 중세 유럽 당시의 비위생적인 분뇨 처리 문화로부터 파생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함부로 버려지는 오물을 피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양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양산은 지금처럼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오물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넓게 퍼진 형태의 여자들 드레스 역시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밤늦도록 진행되던 무도회에서 여자들은 급하면 커튼 위에서 볼일을 본 후 향수를 뿌리고 다시 춤을 추곤 했습니다. 또한 중세에는 길고 넓은 망토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걸치고 있는 망토는 길에서 용변을 볼 때 이러한 장면을 가려주는 용도였습니다. 그 망토가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 하니 화장실의 유래가 망토에서 왔다는 말은 매우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목욕 문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평생 씻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지의 어둠 속을 헤맨 결과였습니다. 씻지 않는 것이 깨끗한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는 훈시는 기독교의 종교적 견지였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목욕 문화를 사악한 쾌락으로 규정했고 물과의 접촉을 위험하다고 설파했습니다. 게다가 자주 발생하던 역병의 근원으로 물이 지목되면서 죽으려면 목욕하라는 말로 사람들을 물로부터 멀어지도록 했습니다. 14세기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후 이러한 믿음은 물 공포증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유럽인들은 목욕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들은 땀을 흡수하는 천으로 된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닦기만 하는 것으로 청결을 대신했습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분홍색의 물을 적셔 닦았고 남성들은 셔츠와 향수허브 가방을, 여성들은 방향족 분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림 속에서 보던 화려한 옷들 아래에는 몇 년째 씻지 않은 고약한 냄새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독한 향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향수는 이처럼 몸 씻기를 기피하는 중세 유럽 시대의 악습이 낳은 산물입니다. 귀부인들은 머리 장식을 위해 매일 뿌려대던 가루가 밀가루였기에 머리에는 이가 가득했습니다.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은 평생 출산일과 자신의 결혼식 때만 물과 비누를 사용했으며 루이 14세가 평생 2번만 씻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깨끗하고 주름진 셔츠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부유층의 특권으로 하얀 주름진 옷깃과 손수건은 부와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씻지 않은 악취가 나는 몸은 건강에 대한 깊은 존중의 신호로 간주되었을 정도입니다. 전쟁을 떠난 프랑스 왕 중 한 명은 애첩에게 그의 도착을 알리고 준비하라고 전하며 아래와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몸을 씻지 말라. 자기, 나는 3주 안에 네 안에 있을 거야. 귀족, 왕족 등 사회 지도층의 위생관념이 이 정도였으니 가난한 서민들의 위생관념이 엉망이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지도 옷을 빨지도 않았고 수년 동안 세탁을 하지도 않았죠. 15세기 의학 논문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수욕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몸을 약화시키고 모공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시 법령에 의해 공중목욕탕이 폐지되었으며 15, 16세기 부유한 사람들은 반년에 한 번씩 씻다가 17, 18세기 와서는 아예 목욕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6세기 의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얼굴을 씻을 수는 없다며 피부가 약해질 수도 있고 시력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6세기경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물 공포증을 유발하여 목욕을 더 안 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피부 표면은 투수성을 가지고 있어 물이 모공을 열게 되면 유해한 외기의 공격에 몸이 노출되어 병에 걸리기 쉽다는 관념이 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1801년이 되어서도 어느 의사의 관찰 기록지에 런던에 사는 대부분의 남성 그리고 많은 여자는 손과 얼굴은 매일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뚱아리는 수년 동안 씻지 않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면 서양인들의 뿌리 깊은 목욕 기피 경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56년 당시 프랑스 파리의 인구는 110만 명이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공중목욕탕을 갖춘 건물은 130개였는데요. 한 해 동안 이런 시설의 이용 횟수는 216만 8,500회였습니다. 산술적으로 1인당 2회밖에 목욕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목욕을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시설을 갖춘 가정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파리 시민들은 1년 내내 목욕을 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 당시 중세 유럽이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는 아이를 못 낳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명한 여성들은 나쁜 치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건강하고 하얀 치아의 귀족들은 그들에 대해 수줍어하고 천히 보이지 않도록 더 천천히 미소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애완동물에게 옮은 벼룩과 이를 몸에 많이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머릿속에 이는 피와 비누를 섞어 머리에 바르면 피 냄새를 맡은 이가 달라붙을 때 떼내었습니다. 벼룩은 미끄러운 실크 린넨이나 비단에는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고 애인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벼룩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벼룩이 몸에 많이 있는 사람은 수집가의 주목을 끌었으며 심지어 사람의 호사스러운 엔터테인먼트 대상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기병들 중에는 사랑하는 여인의 몸에 잡힌 벼룩을 저자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에로틱한 재미는 애인의 벼룩을 잡는 것으로 그들은 벼룩을 미니어처, 종종 훌륭한 보석작품, 목걸이 등에 장식하여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럽의 위생관념은 산업혁명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보통 중세시대라 하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르네상스까지의 1000년을 말합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생활과 삶에 스며들어 있던 관습이 바뀌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서양인들의 무의식에는 그것이 비위생적이고 청결하지 못한 생활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개똥을 안 치우고 신발 신고 집안을 활보하고 여전히 사람들 머리에 이가 있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동은 이들에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오래된 집단의식은 유전자에 새겨져 현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현재 서양인들의 청결 개념이 이해될 수 있을 듯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구인들이 정상적인 위생 개념을 갖게 된 지 채 2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는 말해줍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오래된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지 1년 반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전세계 최다 확진자 수 상위권에는 유럽, 미주 등의 서양 국가들이 대부분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 위생 수칙과 방역 수칙을 강조하면 이들 국민들로부터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모자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일련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고통을 겪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요? 그러면서도 코로나는 아시아에서 발생한 질병이라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경고망동하는 이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중세 유럽 시대에 마녀 사냥이나 할 줄 알았던 당신들의 미개했던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속담이 생각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 본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나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